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ERP 전문기업 영림원 소프트랩이 코트라 공공부문 특화 ERP 시스템 K시스템 에이스 00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외산 ERP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K시스템 에이스 00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AI 노트북 갤럭시북 4 엣지를 18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북 4 엣지는 갤럭시북 시리즈 처음으로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탑재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PC용 생성형 AI 서비스 코파일럿 PC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LG화학이 다음 달 시행되는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도 도입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가격 등을 놓고 투자자와의 이견이 발생한 데다 배터리 분야에서 다른 국내 기업도 블록딜에 나서면서 시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관련 시도를 접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5%대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상하이 FSD 테스트 승인 소식에 중국 내 자율주행 도입 기대감이 모인 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주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30번째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애플과 테슬라 등 기술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러한 훈풍 이어받아서 양대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국내 증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시원하게 출발은 했지만 엇갈린 예.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럽발 정치 불안 이슈와 또 중국 부동산 지표 둔화로 투자 심리가 다소 축소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시 살아나나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불 켜내면서 지수 탄력을 더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해외 증시는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뭔가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였던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주로 확산이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오도비 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PC 업계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AI 흐름이 데이터 센터에서 AI PC,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의 수혜화하고 일치가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너무나도 이게 잘 나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굳이 좀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론도 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의 어떤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이 금리 인하를 좀 했습니다만은
했습니다만은 영국, 호주, 스위스 뭐 이런 부분에서는 각기 개별적인 나라 또는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 동결 이쪽에 어떤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다소 금리 인하가 약간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시장의 약간 흐름들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흐름들은 물론 6월 달에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7월 달이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전체 어떤 큰 흐름들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주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굳이 좀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현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내 딱 한 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것도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가 나와주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반대에는 포워드 루킹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석유가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좀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가능하고 또 물가가 그 중국의 현재 어떻게 보면은 유통망을 좀 장악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커머스죠.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 요인 때문에도 나름대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지지 않겠냐 하는 조심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주 영역들은 현재 전혀 또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수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신고가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더 약한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약간은 오락가락한 행보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 또 뛰어난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만 열심히 이제 분발을 좀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장의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에 코스피에서 매수,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7천 계약 매수,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오늘은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오늘 하루에 한정이 돼서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넘기 위한 수순 밟기가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적극적으로 국내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개념이 좀 되겠지만은 환율 같은 경우는 좀처럼 아직까지는 현재 다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정비를 시도를 완만한 어떤 원화 약세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죠. 물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겠지만은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완만한 어떤 결국에는 원화 약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랠리를 약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은 아무튼 21선 이탈이 되는 어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6월, 7월도 특별한 어떤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월이 근접하는 어떤 부분까지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약간 미국 시장보다 늦게 이제 터닝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늦게사 랠리에 동참하는 흐름들이 6월이나 7월에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듭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방향성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탄력 받아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까지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살펴봤듯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5% 넘게 탄력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 역시나 함께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라이콤이나 라닉스 강한 탄력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자율주행 쪽 어떻게 보실까요? 자율주행 부분들이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제조사가 지게 되죠. 이게 굉장히 약간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디고 더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이 만약에 좀 진행이 되더라도 약간 딜레이될 가능성이 많은데 또 초기에 했던 시행착오를 현재 형성이 될 확률이 많죠. 전기차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불이 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 기피 대상이 좀 진행이 되는데 완전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초기의 진통,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상용화를 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까지 나와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자율주행이 AI하고 결합이 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인데 테슬라가 현재 주행보조 최종 승인을 좀 했고요. 이 부분들은 중국 바이두하고 지도 데이터 협력을 한 끝에 이제 성사를 좀 시켰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최근에 또 이슈가 좀 불거져 나오죠. 주총서 성과 보상안 60조 원대. 머스크에게 주주들이 별풍선 60조를 쐈다. 이런 말도 좀 있다 했는데 그거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성과 보상안 60조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테슬라의 이제 주가를 두고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전기차 부분들 제조업으로 전락이 되면은 앞으로도 더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부분들 자율주행 어떤 답재가 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로봇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이 있으면은 앞으로 더 간다 하는 논란들이 좀 있죠. 이 논란들은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하고의 논쟁과 같습니다. 이걸 은행주로 봐야 되느냐, IT로 봐야 되느냐 하는 논쟁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의 이제 주가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행보를 좀 다지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밤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되면서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율주행 이슈, 테슬라 이슈가 낙폭화대가 상당히 좀 심했던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반토막이 났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반등에 좀 성공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라이콤, 상한가 간 종목군도 있고 라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상승을 하지 않는 또 새로운 누페이스 종목 하나 진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잠깐 보시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장점, 단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이제 점으로 인식을 좀 해주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단점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라이다는 어떻게 보면은 빛을 사서 반사시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어떤 사물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떤 사물 인식 체계 어떤 부분에 좀 탑재가 됐지만은 결정적으로 마찬가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눈이나 비가 올 때 현재 사물을 인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장착이 되는데 레이더의 단점인 현재 입체적으로
사물 인식하기 위해서 4D 레이더 시스템 기술을 개발을 좀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게 뭐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으로 확대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낙폭이 한번 크게 형성이 됐고요. 또 이중바닥 물론 전저점 살짝 아래에 있지만은 거의 이제 크게 보면 이중바닥이 좀 해당이 되고 최근에 약간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낙폭 과대가 심했던 만큼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특징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강한 탄력 받지 못한 만큼 후발 주자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강세 보여준 가운데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 강세 보여주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영향에 국내 증시 역시나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견조합니다. 예, 미국이 엔비디아 독주 체계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IT 쪽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도 HM 위주에서 좀 확산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파운드리 전략을 이제 공개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파운드리라는 것은 위탁 생산을 좀 말하는 건데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해서 공개를 좀 한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BSPDN이라는 개념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 그러니까 다시 웨이퍼 위에다가 보통 인쇄 회로 기판을 새겨서 모든 것을 이제 수직 장착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웨이퍼 아래에도 후면 공급을 현재 회로를 그려 넣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웨이퍼끼리 다시 한번 붙이는 공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W2W라는 웨이퍼 본딩 기술을 현재 선보이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공정이 있죠. 그런 공정을 좀 추진하겠다 하는 뭐 전략도 좀 공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좀 공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직 계열을 완성을 디램 쪽하고 파운드리 어떤 분야별 사업을 수직 통폐합을 해서 현재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고 서서히 지금 AI PC 쪽으로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는 예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뭐 사피엔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왜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SK하이닉스가 현 가격 대비 더블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대장주였던 현재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사피엔 반도체 부분들은 이것도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반도체는 여러 가지 업종에 있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 이제 구동칩, DDI-칩. 그러니까 화면을 제조제로 약간 그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칩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피엔 반도체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자율주의 여러 가지 또 분야에 확대가 좀 되죠. 많은 AR 기기, 새로운 AR 기기도 나와주고 있고 또 현재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탑재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보면은
지루하게 하락했던 흐름들이 계속해서 바닥을 좀 탈출하고 있는데 보통 신규 상장은 3개월, 6개월 특히 이제 3개월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유수 물량이 완벽하게 풀리고 현재 매물 압박을 완전히 해소화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하다가 최근 며칠 전에도 이제 사피엔 반도체를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17%까지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사피엔 반도체도 충분히 매물 소화하고 가는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의 어떤 반도체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 있고 AI PC 또 온디바이스 AI 쪽 유망 있다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사피엔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오늘 17% 넘는 강세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 석유 관련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사흘 앞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오늘 6만 8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짚어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이 정말 놀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관련주까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7월에 이제 시추 일정들이 좀 잡혀주고 있고 3일 후에 전략회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호재가 좀 있고요. 또 12월에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시추 확정들이 좀 있죠. 그리고 최근 그 나와주는 그 부분들이 투자 유치 로드쇼를 애정을 한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정부 예산만 가지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뭐 5천억 현재 들어서 꽝이 될 확률이 많은데 차라리 이제 그 돈으로 뭐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은데 만약에 그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에 매각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업체가 여기서 광물을 발굴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그 현재 광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리튬에서도 마찬가지 광물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약간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동해가스전이 석유가 25%, 가스가 75%입니다. 네, 그래서 가스 위주고 이걸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공공기관이 한국가스공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도매나 유통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주 부분들이 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게 그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민간이나 해외의 어떤 자원개발사에 넘겼을 때 부분에 또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GS 글로벌 이런 업체들의 어떤 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한번 크게 이렇게 급등하고 접어줬을 때 이때부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약간 숨구르기, 약간 고점 징후가 뭐 그제 어제까지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21일 날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최근 눌림목 저점이 36,000원이 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블 가격이 7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2,000원 플러스 알파에서는 또 마디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되고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시추 일정이 또 잡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도를 다시 재매수를 고려하신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한국가스공사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후로 꾸준한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도 기대감 가득한 만큼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이슈 분석부터 종목 선별 방법까지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봤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유로메카입니다. 매수가는 39,5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의료 로봇, 용접 로봇, 튀김 로봇 등의 신규 매출을 기반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31,000원대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손실폭이 꽤나 커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 뉴로메카 어떻게 보실까요?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에 이제 특화된 기업이다. 또 기술력도 상당히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용 로봇팔 뭐 이런 개발도 좀 했는데 협동 로봇의 이제 최강자가 새롭게 이제 등장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뉴로메카가 상당히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런 어떤 시장 지배력을 약간 잃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침체가 좀 됐지만은 또 로봇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잠잠합니다. 해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지만은 이제 국내에 관련된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많이 없다 보니까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탄력적인 움직임들 해외 이슈 때문에 한 번은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뉴로메카 한번 차트로 보시면은 자, 한번 이렇게 이제 급락이 좀 일어났습니다. 2단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이중바닥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기간 조정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은 반등 이번에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반등에 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까지 반등에 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38,000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39,000원인데 그 가격대까지는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관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로메카까지 살펴봤습니다. 38,000원 부근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가온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만 원에 5%예요. 네, 8만 원에 5%. 네.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78,0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실폭이 크지는 않아서 그래도 조금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손실 구간이시니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온칩스 어떻게 보실까요? 가온칩스 8만 원인데 지금은 78,000원 조금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온칩스를 뭐 특별하게 이제 매수하게 된 뭐 동기 좀 있으신가요?
예, 강원 치스가 뭐 괜찮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강원 칩스 얼마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10만 원 보고 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중이 너무 약간 뭐 적으신 것 같고요. 한 뭐 10%는 담아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0% 강원 요? 칩스 예, 예. 10% 정도는 담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10% 살까요? 5%더 살까요? 오늘 이제 조금 올라가면은 좀 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HBM이나 뭐 이쪽 이슈 때문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 또 IP 업체, 설계 업체 이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나 그 AI가 두각이 될수록 특허 현재 로열티 수입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가온칩스는 산하에 많은 현재 설계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반도체 칩을 전 과정까지 관리 감독을 해서 출시된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밸류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좀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이 3만 원대 주가가 거의 한 4배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4배 정도까지 올라가고 보통 절반까지 빠졌는데 절반 위쪽, 그러니까 7만 5천 원 정도에서 버텨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이게 다시 한번 바람이 불었을 때는 다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모르는데 조정 받았을 때 강하게 잘 버텨주는 것이 펀더멘탈이 강한 것을 오히려 입증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테마적으로 올라갔다가 다 온바닥까지 가는 종목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지만은 가온칩스는 매우 잘 버텨주고 있다.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올라가더라도 탄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만 5천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를 좀 해주고 있고요. 또 첫 번째 고점에서 보면은 올해 2월 고점에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가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단중기적으로 보면은 12만 원 정도의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비중을 약간 늘리셔도 되고요.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은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군들은 텔레치스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자율주행 관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쪽에 대한 이슈가 AI가 돌았을 때 순환매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예. 그럼 한 10만 원까지 갈까요? 예, 10만 원 넘어서 12만 원 정도 갈 수가 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온치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가 패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12만 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매수가는 17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폴란드 방산 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슈와 함께 LIG 넥스원 미국 수출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어제 방산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17% 넘는 급등세로 꽉 채운 양봉 보여주면서 20만 원을 넘어섰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3천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으로도 또 있기가 있지만은 우주항공 쪽 같이 좀 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슨은 한국형 사드라고 볼 수 있는 천궁2 여기에 LIG 넥슨하고 한화 시스템이 합작을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발사체하고 지 통제 이걸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에 수출도 지금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동유럽권 또 수출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유럽에 대한 방어 체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17만 5천 원에 약간 5%는 약간 수익 구조가 뭐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조금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방사는 중장기적으로 약간 대세 종목이 될 확률이 많고요. 또 연말로 갈수록 트럼프하고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하고의 어떤 그 이제 경쟁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뭐 지금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방산 쪽에 특히 이제 수혜주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당장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핵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잠수함 수백조 뭐 이런 빅딜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나토의 어떤 각 회원국의 방위비 부담을 굉장히 그 증가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이 약간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면서 전체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삼각 수렴량의 흐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2, 3일을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방산업계 현재 빅5, 빅4 중에 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G 넥슨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천궁2가 새로운 글로벌 히트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LG 넥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가격선 부분들은 최근에 가격이 이제 15만 원대,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한번 끊어서 간다면은 24만 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LIG 넥스원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산과 우주항공 모멘텀 동시에 받아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 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24만 원대 부근에서 끊어가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매수가는 8,9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골프 리조트 운영 업체죠. 최근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5,700원까지 내려가면서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손실이 꽤나 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난티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난티? 이제 골프 레저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남북 경협 했을 때 금강산 개발했을 때 뭐 최고 대장주로 올라졌던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물론 이 골프 레저 리조트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양 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성장 산업이 좀 아니죠. 또 시세 이슈, 또 최근 이슈가 또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약간 수급적으로 좀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뭐 주목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빠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뭐 한 번은 좀 저평가적인 저밸류션 종목으로 부상이 한 번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가 좀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반등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됐을 때는 최근에 5,600원 물론 5,600원에서 꼭 반등하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최근에 나와 있는 이 반등의 고점 6,380원 이때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난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6,380원대에서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수익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6월 3일에 짚어주셨던 테이펙스 탄력적인 수익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테이펙스 어떻게 보실까요?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테이펙스 부분들이 제가 테이프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반적인 뭐 테이프가 아니라 전자제품이나 2차 전지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붙이는 뭐 이쪽에 최첨단 재료 쪽에 쓰이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리뷰를 다시 한번 좀 해줄 수밖에 없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그 현재 2만 원대 부분에서 지금 3만 6천 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하나의 이제 단기적인 고점들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됐고 한번 리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고점을 신고가 갱신을 하려다가 살짝 밀려졌죠. 지금은 눌림목 조정에 좀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부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변주로 좀 확산이 되는 쪽에 또 시장 지배를 넓혀주는 업체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죠. 또 백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재개됐던 종목인데 굉장히 잘 올라갔죠. 숨어있는 2차 전지의 재료주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테이펙스도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 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슈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최소한 4만 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많고 이 정도 전에서 다시 한번 리뷰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펙스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했고 다시 한번 반등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꼼꼼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ITM 반도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제목만 이야기해서 네.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 반도체 부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 산업별로 침투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2차 전지 쪽에 하기도 하고 뭐 사물 인터넷 쪽에 하기도 하고 각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역을 좀 확대를 좀 해주는 그 업황, 뭐 통신 쪽으로도 되고 있는데 ITM 반도체를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AI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온 디바이스의 새로운 수혜주, 저전력 새로운 수혜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ITM 이제 반도체의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나이스그룹의 계열사의 계열의 2차 전지 보호회로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있으면은 2차 전지의 이제 배터리 양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각 그 현재 2차 전지마다 케이스마다 보호회로가 좀 있습니다. 회로가 있고 회로를 연결하는 메인 회로가 있고 이런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ITM 반도체가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장착이 됐던 보호회로 칩 이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칩을 연결한 패키징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왜 ITM 반도체가 여기서 굉장히 특화될 수밖에 없느냐 또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력 효율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보회로 기술이 이제 중대형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기 때문에 ITM 반도체 부분들이 이런 그 틈새 시장의 또 시장 지배력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특화된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이런 특화된 데서 성장 스토리를 보이는 종목군들, 제가 뭐 최근에 언급했던 사피엔 반도체도 그렇고 현재 ITM 반도체도, 오늘 ITM 반도체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이제 ITM 반도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권 탈출이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급등락들이, 수급이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락들이 일어납니다. 또 최근에 신고가를 하다가 장중에 뭐 20% 갔다가 뭐 5%까지 밀린다든가, 또 그 다음날 운봉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다가 점점점 안정이 되면서 정배열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인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ITM 반도체는 이런 어떤 약간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다가 정배열로 실현이 되면서 서서히 강하게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약간 6천억으로 무겁지만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장 지배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ITM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나이스그룹 계열의 2차 전지 보호회로 전문 업체로 강한 탄력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국내 증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는 강하지만 또 그동안 잘 가던 음식료 안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면서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제 그 인터 배터리데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테슬라가 당분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뭐 순환매 필요해 보이고요. 또 반도체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는 반도체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음식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 스토리 부분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김을 검은 먹는 검은 반도체라고 하죠. 그만큼 새로운 고성장주가 식품주에서 태동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락할 때마다 2, 3일 급락하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생각보다 식품주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6년 전에 화장품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난리도 아니었죠. 중국 때문에, 요커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식품주가 새로운 뉴페이스로 부상이 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뭐 김밥 열풍, 뭐 현재 불닭볶음밥 열풍, 이 부분들이 뭐 이 특이하게 소재가 아니라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죠. 근데 해외 인구가 40억이죠. 10배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탄력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식품주 역시나 다시 반등 예상되는 만큼 눌림목 부근에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자율주행, 반도체, 동해 석유 관련주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ITM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전기차, 반도체, 음식료 순환매 예상되는 만큼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